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성교 씨의 얼굴을 보면 뺨이 불구락 푸르락 합니다. 뺨이 좋으면 나의 내장기관이 좋은 것인데요. 얼굴까지 붉으면 심장을 늘 써서 얼굴이 붉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참지 못하고 무섭고 조급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황교안 씨를 물리치고 본인이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를 마음대로 휘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휘둔다 1번, 휘둘지 못한다 2번. 그럼 왜 그럴까요? 왜 2번으로 하셨습니까? 또 상대를 제압하는 기가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한성교 씨의 눈은 힘이 없습니다. 밀어붙일 의지가 약하다고 보입니다. 저 얼굴에 핏줄 난 거 보십시오. 양쪽 뺨에 핏줄. 물론 전체 색이 다 안 좋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 전체의 얼굴은 난제, 어려움에 취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 제가 보는 것은 인중과 아래, 입술 아래 턱까지 둥그렇게 보시면 색이 좀 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색이 왜 드러났을까요? 맞습니다. 혼자 밀어붙일 여력이 좀 덜 된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자그마한 회사의 대표가 되면 눈을 저렇게 뜨면 안 되거든요. 당당하게 뜨고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뭔가 조금 밀어붙이고 좀 힘이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성교 씨는 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상 이렇게 구조를 보면 한 번은 이분이 항명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달 막판에 한번 빗나가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 좋은 부위를 찍어주시면 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현재 총체적 난관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부위 어디를 따질 것 없이 다 안 좋은데요. 지금 3월달의 운은 매우 안 좋습니다만 4월달이 되면 이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5월달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이 얼굴을 자세히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2, 3일 후에 저 얼굴과 또 비교를 해보면 아마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주명리학상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 사람의 얼굴 색을 보고 또 판단하는 것도 좀 재밌는 요소거든요. 며칠 내에 저분 얼굴과 비교해보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미미님이 한성규 씨가 좋아지면 반대로 황교안 씨한테 불리한 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유리한가요? 한성규 씨가 좀 살아나야죠. 제 입장에서는 살아나서 힘을 얻도록 응원해 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적에서도 폐가 안 좋다 보니까 폐는 어느 부분에 속하죠? 말씀해 주세요. 자, 폐는 얼굴. 영님은 눈이라고 보셨고 들꽃내음님은 코. 카라리님 볼. 네. 네. 이지사님 감사합니다. 박미정님 코, 성경아님 코, 박수아님 볼, 푸른장미님 코, 김성희님 치아. 자, 보면은 다 코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맞는데요. 이 코가 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또 우리 기관지와 연결되어 있고요. 해피해피님 감사합니다. 저 한성교 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안 좋다고 뽑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눈의 아래쪽에 벌겋게 드러난 저 부분입니다. 눈이 저렇게 붓다는 것은 이미 간이 손상될 만큼 되고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눈이 붓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눈도 붓죠. 간도 안 좋죠. 코도 안 좋죠. 입 주위도 벌겋죠. 이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저분은요. 그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저분이 강성이라서 자기 한 일에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기보다 그렇게 약골이 아닙니다. 저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집도 대단하고 저분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직위라는 것인데 이 직위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부적인 마음인데요. 직위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직위라는 글자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위를 취하려는 욕심이 매우 많습니다만 지금은 안 좋습니다. 3월달에 안 좋지만 4월달에 빗딱선 탈 가능성이 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저 상으로 놓으면 나쁜 상은 아닙니다. 사실 턱도 좋고 하지만 코도 상근이 약간 들어가서 그렇지 저 눈이 또 나쁘지 않은 눈입니다. 옆으로 길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는데 저 눈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거악할 수가 있는데 눈에 빛이 약간 간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마가 넓고 귀도 나쁘지 않아서 나름 상이 그렇게 나쁜 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서 살이 더 빠졌으니까 현재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돈 나갈 일이 많고 돈 쓸 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 사람의 돈이란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보기보단 대단한 사람인데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저렇게 막 가는 것이죠. 저런 얼굴로 나가서 저렇게 인사하거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저 얼굴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윤기가 돌아올 때 나가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인상학이 필요한 거예요. 관상 인상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저런 얼굴로 내가 나가서 인사를 한다고 누굴 만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친구는 괜찮습니다만 공식석상에는 저런 얼굴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들도 나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다. 또 아이들의 얼굴 색깔이 너무 안 좋다. 또 남편의 얼굴이 좀 안 좋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비꽃님 자가격리 참 좋은 소리입니다. 자가격리. 예. 요즘에 자가격리 하면 뭐부터 하죠?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한다면 그 사람한테 뭐부터 합니까? 관리받고 쉬어야 됩니다.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운 내라고 안아주신다고 푸른 장미님.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 네. 유진미님은 마사지를 해주신다고요? 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맞습니다. 기가 떨어질 때는 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든지 자연으로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히 좀 좋은 음식을 먹든지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까운 데 가서 명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얼굴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또 할 수 없겠지만은 최대한 본인의 얼굴을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딱 그 자가격리가 되면 뭐부터 챙기죠? 뭐부터 가져갑니까? 의사나 경찰이. 자가격리가 딱 되면 뭐부터 챙기죠? 요즘에 자가격리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절대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걸렸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의사나 병원 측 또는 경찰에서 뭘부터 챙길까요? 폰하고 핸드폰 챙기신다고. 핸드폰부터 뺐습니다. 핸드폰부터 뺏어서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선생님들아 물어 최강욱 씨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격이 대단하죠, 저분요. 아주 깡이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단어 선택도 매우 좋고요. 굉장히 똑똑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가 또 강해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나아갈 길을 가는 분이라 선뜻 뭐 열린 민주당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그냥 감으로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막판에 아마 검찰총장 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이번에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되게 저음이면서 목소리가 따박따박 떨어지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완고한 그런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신뢰감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을 때는 빨리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정에 간다 그래도 4월달은 되게 유리한 달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5월달에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단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운의 변화를 맞이해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저번에 상을 볼 때, 예. 자, 어떻습니까? 저분도 저기 눈썹을 그린 듯 합니다. 그렇죠? 네. 턱이 약간 뾰족하고 내려왔는데요. 코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뭔가 중심은 잘 잡혀 있는데, 저 귀가 약간 내려와서 밑으로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주가 약해서 저분이 신장계통이 좀 약하지 않나. 제 여드름자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네. 얼굴 피부가 두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큰일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성향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편의점에서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대개 머리를 쓰는데 그 머리 쓰는 것이 얼굴에 보이고요. 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 물론 두뇌 회전은 빠른 분이지만 너무 이렇게 머리 쓰는 이런 것들이 눈이나 또 얼굴을 전체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인터뷰 하실 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할 때 그 눈빛과 이야기하는 것, 상대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조금 공부하셨으니까 얼굴을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은퇴하시고 방송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방송국 하나 차리면 좋겠어요. 너무나 정치방송국에 가서 차리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최고의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물론 이 얼굴은 포토샵이 들어간 얼굴이지만 네. 그 얼굴 색이 안 좋으면 포토샵도 아무리 덮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렇게 나오진 않아요. 씨의 저 얼굴은 최상의 색이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저분도 그렇게 활짝 웃은 건 아닙니다. 입만 약간 벌렸지 눈이 그렇게 많이 웃지 않거든요. 눈빛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냥 웃어준 거예요. 저것은. 정말 웃을 때는 저분도 눈이 감기면서 폭 들어가는데 그냥 입만 벌리고 웃은 거죠. 원래 많이 웃다 보니까 약간 웃는 상황에도 웃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웃을 때 많이 웃었는가 웃지 않았는가는 이미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려 있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많이 웃어봤으니까 웃는 자세가 돼서 전체적으로 웃는 모습이 되는데 웃지 않는 사람 웃으면 좀 어색합니다. 저렇게. 저 눈빛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적어주십시오. 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적어주세요. 백명석 선생님,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아, 별빛 같다. 그윽하며 예. 예리하다. 예. 누가 예리하다. 그윽하다. 인자하다. 푸른 하늘님 매의 눈이다. 눈빛이 강하다. 포용이 있다. 한결선님은 정직하다. 정직하면 블루님은 정직하면서 고지식하게 받고 빅토리아 K님은 집요하면서 강단 있다라고 보셨네요. 답 맞습니다. 다 답입니다. 왜 꿰뚫어 본다고 보이십니까? 왜 꿰뚫어 본다고 보이십니까? 멀리 보는 눈인데요. 그 이유가 저 눈을 보면 양궁 선수 보면요. 활을 쏠 때 한쪽 눈 감고 자세히 멀리를 관역을 볼 때 그런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눈은 아주 멀리 보는 눈이겠죠. 멀리 정확하게 그 관역을 뚫어보는 그 눈이기 때문에 예리하게 본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늘게 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 눈 자체가 비슷한 눈 아니겠습니까? 눈동자가 크지도 않습니다. 저 눈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핵심 파악 능력이 뛰어난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이야기할 때는 몇 마디 던지면 그냥 답 다 알고 알았어. 딱 끝입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죠. 아랫사람이 이야기할 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A4 용지 하나 딱 주면 딱 읽으면 끝.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보입니다. 답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범령이 밑으로 축 처진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쫙 벌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범령의 모습 중에 최고의 범령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큰 소리를 치고 많이 웃고 재밌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루이지애나님 맞으세요. 예,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눈이 작아져요. 그래서 예. 눈 작은 분들이 더 귀한 겁니다. 눈이 크면 안 됩니다. 눈이 크다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자꾸 보고 가족보다는 나를 위주로 사는 사람이 눈 큰 사람의 특징이고요. 눈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제 설명해 드렸지만 눈 작은 사람의 특징은 나보다는 가족과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눈이 큰 사람은 가족보다 나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눈 큰 분과 결혼한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족까지 다 직장 다니면서 가족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눈이 너무 크고 예쁜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그 반대로 보면 좀 삶 자체의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작은 사람은요. 다 맞춰줍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를 다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드러내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나중에 그러죠. 그런 분들은 남편이 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65세인데 법령이 안 보이면 도덕성 결여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인상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씩 찍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이제 눈, 코, 입 따로따로 보시니까 아시는데 제가 저 사람 성향을 말해보시오 하면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관상과 사주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건 기본인데 사람들이 잘 안 봐서 그렇고요. 이분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 성격이 폭발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폭발적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냥 올해 이제 운이 바뀌니까 조금 덜 한데요. 이분이 스스로 이 성격을 못 참는 이런 부분도 사실 다 드러납니다. 알겠어요. 저번 달 2월달 3월달 운이 매우 좋지 않은데 4월달부터 이분 운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비례정당 민주 비례정당에 들어간다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아주 죽을 쏘고 있지만 4월달 되면 좋아집니다. 황희석 전 법무인권국장입니다. 아, 윤석열 씨하고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예리하게 정확하게 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최강욱 씨와 좀 결이 다릅니다. 최강욱 씨와 결이 다릅니다. 최강욱 씨 같은 경우에는 들어주는 입장이고
다 들어주고 자기의 할 말을 딱딱 끊어서 하는 뭐랄까요, 좀 영국 신사 같은 이런 느낌이라면 황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스케일이 크진 않아요. 꼼꼼하고 치밀하고 하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으면 자기의 이상과 잘 맞지 않으면 폭발하고 그냥 그걸 끝까지 상대한테 밀어붙이는. 어필하는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최강욱 씨와 좀 많이 다른 황희석 씨가 되겠습니다. 저분이 자존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필하는 것도 자존심에 모든 것이 맺혀 있기 때문에 어필하는 것도 어떻게 어필하느냐. 나는 나야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 얼굴 자체가 길게 보입니다. 길게 보이고 시골도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도 짱짱하다 이래 보이기도 합니다. 이마가 넓고 크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이마가 좀 좁다는 건 뭐예요? 순간적 기질을 발휘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영 씨와 황교안 씨와 제가 비교했을 겁니다. 어제. 그렇듯이 이마가 높고 길수록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다 알고 상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마가 좁다는 것은 좀 부족한 가운데 이야기하다 막히면 그냥 폭발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코가질이 빵빵하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치고받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되게 빠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주진현 씨 같은 경우는요. 차분하면서 실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다가 왁 하면서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어쨌든 맞습니다. 프로방스님 말씀대로 임원정, 황희석, 최강욱 검찰개혁에 진짜 한몫해야 됩니다. 네. 저분도 아는 것도 많고 너무 뭡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인재입니다. 저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 중에 하나죠. 사실은 저분한테 뭘 맡겨도 좀 불안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신뢰가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황희석 씨나 예를 들어서 뭐 최강욱 씨 이런 분들이 꼭 비례대표에서 저 국회의원 한 몇 분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강욱, 주진영, 황희석 맞습니다. 예. 완전 대박입니다. 이분들 만나면요. 어벤져스 맞네요. 예, 맞습니다. 이 세 분이 하면 이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주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좋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얼굴에 드러나는 형태나 모든 것을 보고 상도 좋지만은 명략적으로 봐도 너무 빼어난 분이에요, 사실. 선생님들 아마 그분의 진가를 갖다가 다음에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황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턱이 좋습니다. 그렇죠? 턱이 좋고 턱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뭔가 아래턱이. 공격형이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볼까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 보이고요. 코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저 눈빛을 보면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것이 좀 더 강하게 되면 살이 빠지면 더 강하게 되는데 살이 쪘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궁금한 인물들을 하나씩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네.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데서 말 못할 건 또 못하니까요. 관상 수업은요.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에서 한국명리학협회 사무실에서 수업을 4월부터 4주차 진행을 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혹시 지방에 계셔서 서울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분의 그 사주를 보니까 41살부터 운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코끝이 내려온 분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코끝이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입술이 얇다는 것은요, 나불거릴 수도 있지만 저 입은 되게 이기적인 입입니다. 홍신님 맞습니다. 예술성이 있는 겁니다. 예술성이 있다면 옷을 입거나 어떤 부분에 예술적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해피해피님 맞습니다. 저런 입은 매정합니다. 눈썹 자체도 저렇게 눈썹 숱이 저렇다는 것은 눈썹이 저렇게 끊어져 보이는 것을 뭐라 그랬죠, 제가요? 눈썹이 저렇게 끊어져 보이는 것은 주변에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본인이 손해본다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 화대로 못 참는다. 이분의 특징입니다. 올해 같은 이런 운에는 이 사람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꽉 막힐 겁니다. 그럼 이 진성준 의원의 얼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하는 쪽에 많이 발달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대변인도 많이 했고요. 또 말을 할 때 보면 말이 탁탁 끊어져서 상대가 듣기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길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는 이런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코도 길면서 코가 그래 빵빵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드러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코가 빵빵해야 할 말 다 하고 아까 조금 전에 김태우 씨 같이 그냥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성준 씨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 그렇게 치지는 않습니다. 저분이 코 자체가 빵빵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인중이 약간 길어 보이죠? 아까 그분보다는. 여유가 있죠. 네. 그래서 말이 좀 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는 것이 확 웃지 않고 소심하게 웃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관이 있는 특징적 웃음입니다. 상대를 맞춰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4월달은 진성준 후보의 우세입니다. 물론 저 얼굴들은 다 포토샵해서 얼굴을 만들었겠지만 네. 저 눈빛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너무 강합니다. 진성준 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그 사람의 기와 기운이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알아보고 상대를 좀 품어주는 이런 눈빛인데 불구하고 저 친구는 내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내치는 눈빛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되게 호감형보다는 그 반대의 현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눈빛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거든요. 예. 이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성준 씨는 눈빛이 곱습니다. 눈빛이 순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면 진성준 씨를 미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저분은 먼지 내치는 사람을 밀어내는 이런 형상의 사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뻣뻣하게 보입니다. 상 자체가요. 태용호 씨의 특징 중 하나가 눈썹 한번 보십시오. 저분은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제가 항상 일자 눈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일자 눈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사람 눈 보십시오. 저건 수상한 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는 눈이에요. 자, 이마도 뭐 넓어요. 뭐 김성곤 후보도 좋습니다. 이마 좋고요. 뭐 각기 비슷합니다만 저분은 아주 눈에 도끼가 있어 보입니다. 태영호는요. 그리고 아래턱도 그냥 쫙 가운데 갈라져 있고요. 그에 비하면 김성곤 후보는 너무 유하게 보이시죠. 그렇죠. 정석대란 유하게 보이시고 사람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눈썹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중도 굉장히 느긋해서 사람이 여유롭게 보입니다만 태용호는 다르잖아요. 태용호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김성곤 씨는 내 편한 대로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사실은 사주 보면서 지금. 같이 공격적으로 나가든지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약하니까요. 김성곤님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요. 좀 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예. 지금 상대가 물어 뜯으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정말 많이 웃으신 분이에요. 많이 웃고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하나고요. 눈썹도 어쨌든 본인 눈썹 같습니다. 그래서 눈썹도 정리가 잘 돼 있으신 분이고 찰색 또한 또 좋습니다. 귀도 이렇게 보면 남의 말 들을 자세가 돼 있고 그만큼 또 지식의 분야도 넓고 알고 있는 것도 많은 분인데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만 이번에 꼭 이기길 바랍니다. 그 김성곤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유롭고 사람 좋고 봐주고 이렇게 이 자비심도 있고 이런 분이지만 태영호 씨한테는 안 통해요. 이런 것들은. 태영호 씨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이익이 된다는 데 따라서 순식간 일을 해결하는 그런 날카로운 사람인데 너무 정반대의 사람을 갖다가 보냈네요. 이 오영환 씨가 보기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운이 상당히 잘 간다고 보고 있고요. 친구가 보기보다는 이 천재성이 약간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운이 매우 좋습니다만 올 한 해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4월달도 좋네요. 그래서 지금 밀리지만 저 친구가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전합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에게 고전하고 있지만 4월달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체 구성을 봐도 조직력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박빙으로 할까 몇 점 차로 이렇게 갈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한 20일 전부터는 계속 10일마다 한 번씩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딱 확정을 5일 전에 확정을 다 내려야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오영환 씨 같은 이래 젊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조금 물갈이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했으니까 바람도 많고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국회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네.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